그래서 Q도 스택과 비슷하게 4가지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Q는 보통 추가하는 걸 NQ라고 하죠. 그래서 NQ라고 새로운 데이터 추가하기, 그 다음에 DQ라고 가장 오래된 데이터 빼기, 그 다음에 peak, 그래서 가장 오래된 데이터가 뭔지 보는 거, 그 다음에 is empty 해서 Q가 비었는지 확인하는. Q가 끝까지 가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. 그래서 1을 추가하고 2를 추가하고 3을 추가한 다음에 1을 빼고 4 추가하고 2 빼고 5 추가하고 3 빼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봤을 때 Q가 가득 찼나요? 그럼 Q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. Q는 이렇게 줄 서 있는 걸 Q라고 하죠.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의 Q는 새치기도 하고 중간에 나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 CS에서 얘기하는 Q에는 새치기나 중간에 데이터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. 새로운 데이터는 무조건 맨 뒤에만 추가할 수 있고 데이터를 빼고 싶으면 무조건 맨 앞에서만 뺄 수 있는 자료 구조를 Q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Q도 스택과 비슷하게 4가지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Q는 보통 추가하는 걸 NQ라고 하죠. 그래서 NQ라고 새로운 데이터 추가하기, 그 다음에 DQ라고 가장 오래된 데이터 빼기, 그다음에 peak, 그래서 가장 오래된 데이터가 뭔지 보는 거, 그 다음에 is empty 해서 Q가 비었는지 확인하는 이렇게 4가지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. 네,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또 10개짜리 Q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Q에다가 NQ8을 하면은 여기 8을 넣는 거죠. 그 다음에 7을 하면은 오른쪽이 뒤고 왼쪽이 앞인 거예요. 그래서 pick를 하면은 가장 오래된 데이터를 보는 거니까 8이겠죠. 그 다음에 is empty 하면 지금 데이터가 2개가 있으니까 false고, DQ 하면은 가장 오래된 Q는 가장 오래된 데이터를 먼저 빼니까 8하고 7 중에서 8이 나와야겠죠. 8이 빠집니다. 그 다음에 또 DQ를 하면 7이 빠지겠죠. 그 다음에 여기서 is empty 하면 true가 나오게 됩니다. 간단하죠? 그래서 Q 메소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Q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어야 돼요. 스택하고 다르죠? 스택은 맨 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Q는 시작과 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코드로 한번 볼게요. Q의 이 struct를 보면은 이 데이터를 저장할 배열이 필요하고 이제 시작과 끝의 자리를 저장하고 있는 필드들이 2개가 있습니다. 아까 스택 같은 경우에는 맨 위만 저장하는 탑이라는 필드만 있었는데 그거랑 다 상반되죠. 그다음에 처음에 initialize는 이제 front하고 rear 둘 다 시작과 끝 둘 다 0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NQ는 어떻게 하느냐? 그냥 이 끝에다가 현재 끝자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끝을 가르치는 포인터를 하나 증가시켜 주는 거죠. DQ는 지금 맨 앞에 있는 데이터를 return 해주고 맨 앞을 포인트하고 있는 포인터를 하나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. is empty는 이 front랑 rear랑 이 포인터가 값이 같으면 empty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, peak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맨 앞에 있는 값을 return 해주면 되겠죠. 간단하죠. 그래서 이거를 또 코드 예제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. 그래서 Q를 이제 선언을 해주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열과 rear, front가 이렇게 랜덤하게 생기겠죠. 그러면 init Q, initialize를 해주면 이 포인터 2개 다 0을 포인트하게 되고, 그다음에 NQ 하면은 맨 뒷자리를 포인트하고 있는 포인터에 값을 넣어주고 그 포인터를 하나 증가시켜 주는 거죠. 또 NQ 하면 같은 방식으로 지금 포인트하고 있는 자리에 2를 추가하고 얘를 하나 증가시켜 주겠죠. NQ 또 하면 똑같이 가장 마지막을 포인트하고 있는 포인터 자리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고 얘를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. DQ를 하면 어떻게 되죠? DQ는 이 front 포인터에 있는 자리에 있는 값을 빼주는 거죠. 그러니까 front에 있는 1이 나오게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포인터를 하나 증가시켜주고, the value removed from the queue is value 하면은 이건 뭐야? 1이겠죠? 그다음에 peak을 하면은 지금 이 front가 가르치고 있는 값을 원하는 거니까 2가 되겠죠. 근데 peak과 DQ의 다른 점은 peak는 값을 빼지 않는다. 그래서 이 printf 해가지고 value 하면 the value at the front of the queue is 2가 나오겠죠. 그래서 지금 is empty 하면은 이 front하고 rear가 가르치는 포인터의 자리가 다르니까 empty 하지 않죠. 그러니까 false고 the queue is not empty를 print하고 끝나게 됩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좀 날카로우신 분들은 눈치채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. queu가 끝까지 가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. 그래서 1을 추가하고 2를 추가하고 3을 추가한 다음에 1을 빼고 4 추가하고 2 빼고 5 추가하고 3 빼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봤을 때 Q가 가득 찼나요?
Q가 가득 차지 않았죠. 여기 이렇게 빈자리가 3자리나 있는데 새로운 값을 넣으려고 그랬을 때 이 rear가 포인트하고 있는 자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열의 자리를 넘어가니까 지금 새로운 값을 추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circular queu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circular queue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가 하면은 이 rear 포인터가 이 배열의 밖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포인터를 맨 앞으로 다시 갖고 와주는 거예요. 간단하죠? 그래서 맨 앞부터 다시 채워 나가는 겁니다. 그래서 채워 나가다가 이제 rear랑 front의 포인터가 같은 자리가 되면 이제 꽉 찼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이걸 wrap around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? 이 modular operator를 써서 많이 하죠. 이 modular operator는 나눈 값의 나머지 값을 계산해주는 operator입니다. 그래서 이 rear는 rear plus 1, 그 다음에 mod q size 하면은 이 wraparound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. rear 값이 4일 경우에 1을 추가하면은 5가 되죠. 근데 q size도 5니까 5를 5로 나눈 나머지는 0이죠. 그러니까 4 다음에 rear가 다시 0을 포인트하게 되는 겁니다. front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죠. 뭐 stack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펑션 콜을 할 때 이 지금 stack trace가 stack의 자료 구조 형식으로 저장이 되죠.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 stack하고 queue가 대표적으로 graph하고 tree 자료 구조에서 BFS 혹은 DFS를 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. BFS, 그러니까 Breadth First Search는 queue를 사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고 DFS, Depth First Search는 stack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BFS와 DFS는 제가 이전에 라이브에서 다뤘던 트리 자료 구조 얘기한 게 있는데 그 영상에서 깊게 다뤘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. 안녕.